자, 이제 동관을 밴딩을 할 건데, 밴딩을 하기에 앞서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동관 부분이 레두샤의 센터에서부터 꺾어진 동관의 중심까지가 440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동관은 여기 동링 밸브 소켓에 입구에 한 10 대략 한 10mm 정도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구간이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이 치수를 빼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빼서 계산을 하시기보다는 동관을 껴놓고 치수를 측정하시면 되겠어요. 네. 동관을 먼저 저기다 껴놓기 전에, 나중에 또 얘를 볼트로 조이고 나시면, 몽키로 조이고 나시면 여기가 또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치수를 재기 전에 먼저 이 밸브 소켓만, 밸브 소켓만 부속에다가 넣으실 만큼, 끝까지 꼭 넣으실 필요는 없는데, 넣을 만큼 넣고 나서 치수를 재야 정확히 나오겠죠. 너무 끝까지 넣으면 이게 동관 부속이 또 깨질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넣으시는데,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압이기 때문에 이거는 테프론만 잘 감겨 있으면 그렇게 많이 안 집어넣어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조립만 잘 하시면. 자, 양쪽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 부속보다 이 부속이 조금 더 안쪽이 빡빡한 것 같아요. 테프론은 감는 회전 바퀴 수는 똑같이 가면 안 돼. 얘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굳이 많이 똑같이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다른 데가 또 틀어지면서 이게 나중에 물이 셀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끝까지 다 안 넣으시더라도 어느 정도 힘을 받았다 싶으면 거기에 멈춰 주시면 되세요. 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동관을 껴서 너트를 손으로만 살짝 체결을 해 놓으시고, 이게 너트가 없이 하시게 되면 이게 좌우로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얘를 집어넣고 살짝 체결을 해 놓고 하시면 좌우로 좀 덜 움직여서 정확히 모양을 잡아주기가 좋습니다. 자, 동관을 레듀셔에 껴놓고 레듀셔의 센터에서부터 첫 번째 밴딩이 380이에요. 치수가 440이 나와야 되는데 이 밴딩기에 이 곡률에 따른 추가되는 치수가 58mm예요. 정확히는. 근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60mm라고 가정을 하고 440에서 60mm를 뺀 380mm를 마킹을 하게 됩니다. 380mm를 동관에다가 마킹을 하시고, 그리고 동관을 빼서, 자, 마카펜은 마킹 한번 하시면 뚜껑을 닫아 두세요. 페인트가 말라서 못 쓰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닫아 두시고, 지금은 첫 번째 밴딩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어요. 뭐 이쪽으로 꺾이든 위로 꺾이든 옆으로 꺾이든 다 방향을 맞춰서 돌려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서
그냥 우선 밴딩기에 물려서 바로 밴딩을 진행할 겁니다. 회전축을 위로 올려 놓으시고 동관을 이 원형 틀 홈에다가 마킹한 부분이 0에 오게 딱 동관을 끼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걸쇠를 올려서 동관을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밴딩기의 뒤에 있는 바가, 이 뒤에 바가 있죠. 바가 이렇게 내려가시면 안 돼요. 발을 왼쪽 끝까지 밀어 놓고 회전축의 손잡이를 서서히 내려서 양쪽이 딱 밀착이 됐을 때 0과 만나는 지점이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밴딩기의 회전축에는 눈금이 따로 없기 때문에 0과 만나는 지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동관은 밴딩을 하시고 나면 스프링백 현상이 생기죠. 탄성에 의한. 그래서 90도보다 조금 더 과밴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더 과밴딩. 90도보다 조금 더 과밴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걸 밴딩을 하실 때는 지금 동관이 왼쪽이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시면 동관이 찌그러지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45도로 밴딩을 하시거나, 근데 45도로 밴딩을 해도 90도가 딱 가게 되면 동관이 바닥에 닿아서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바닥에 놓고 회전축 쪽으로 이렇게 세워 올리세요. 세워 올리고, 다음 회전축 부분을 발로 잘 받쳐주시고, 이게 미끄러져서 다칠 수가 있어요. 힘의 균형을 잘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로 쭉 눌러 내리시는데, 자, 지금 신발 때문에 마찰이 생겨서 동관이 안 딸려오네요. 이렇게 회전축에 하얀색으로 마킹한 부분이 90도보다 조금 더 넘어가서 과밴딩이 될 수 있게 꺾어주시고 풀어주시면, 자, 지금 또 탄성에 의해서 스프링백 현상이 생기면서 약간 조금 밖으로 벌어졌어요. 90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자리로 가서 다시 한번 됐습니다. 그리고 회전축을 위로 올리고 고정축의 손잡이와 동관을 잡고 이렇게 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걸쇠를 빼고 동관을 꺼내주시고, 테이블의 모서리 부분을 이용해서 이게 90도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90도보다 조금 더 꺾였네요. 그죠? 약간 안으로 모였습니다. 이럴 때는 살짝 이렇게 벌려주시면 되세요. 한 번에 확 벌리면 또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힘을 지그시 이용해서 벌려주시고, 자, 첫 번째 밴딩 마쳤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밴딩은 여기 이쪽 동관의 중심에서부터 이쪽 동관의 중심까지가 200이 나와야 돼요. 근데 200에서 이 90도로 꺾어지면서 추가되는 반지름을 60mm를 빼서 140에다가 마킹을 하고 꺾으셔야 이게 20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동관의 중심에서부터 140mm를 마킹을 하시고
140mm를 마킹을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꺾어지는 방향이 중요하죠. 방향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자, 동관을 요렇게 놓고 140을 마킹을 했다. 그러면 밴딩기에다 이대로 물리고 밴딩을 해버리면 모양이 바뀝니다. 그죠? 요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물려야 되는데, 여기다 마킹을 하시면 돌렸을 때는 자리가 안 보이겠죠. 그래서 마킹한 부분을 이렇게 페인트 마카로 한 바퀴 돌려주세요. 돌려주시고, 꺾어지는 방향의 안쪽 부분에다가 이 페인트 마카로 줄을 한번 쫙 그어 주셔야 도면을 보면서 이게 안으로 꺾여야 되니까 여기에 표시 하시면 나중에 밴딩을 하실 때 이 밴딩기에다가 동관을 물릴 때 표시하신 부분이 몸 쪽으로 오게 놓고 하시면 모양이 맞게 밴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밴딩기를 마킹한 부분을 0에다가 놓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발을 왼쪽 끝까지 밀어서 서서히 내리시고 회전축 쪽으로 세워 올리시는데, 자, 이제 이대로 밴딩을 하시기에 앞서서 이 밴딩 되는 게 원형 틀을 타고 꺾이기 때문에 원형 틀과 전단이 수평이 되게 맞춰 주셔야 돼요. 평행할 수 있게. 그래야 다음 밴딩 되는 게 이 전단과 같은 모양으로 평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끄러질 때 잘못하면 다치실 수가 있으니까 무게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살짝 과밴딩을 해서 풀어볼게요. 자, 회전축을 올리고 손잡이와 동관을 잡고 벌려주시고, 약간 지금 좀 덜 꺾였어요. 위에는 200이 나오겠죠. 위에는 200이 나오는데 아래쪽은 보시면 210mm가 나옵니다. 여기가 바깥으로 벌어져서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살짝만 더 좀 안으로 꺾일 수 있게 살짝만 눌러 주실게요. 자, 네, 밑에도 200mm가 나옵니다. 위에도 200mm가 나오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밴딩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90도 밴딩 두 번에 45도로 꺾여야 돼요. 근데 90도 밴딩은 전단의 중심을 정확히 기준을 잡기가 좋은데, 45도로 밴딩을 해 놓으시면 정확한 기준 0점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공률을 다 계산을 해서 45도로 밴딩을 했을 때 이 치수가 360이 나오게끔 계산을 해놓은 값이 여기 있어요. 3번은 170, 90도로 밴딩을 한 상태에서 치수를 쟀을 때 170, 그리고 4번은 2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220, 여기서 지금 170을 마킹하고 220을 바로 마킹하시면, 자, 170이 꺾어지면 220이 한 이쯤 오겠죠? 이쯤. 220에서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 모양이 이렇게 될 건데, 뭔가 도면과는 굉장히 모양이 상이한 모양이 됩니다. 예. 꺾으면 이게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170을 마킹하시고 그대로 220이 아닌,
170을 마킹을 하셨으면 0점을 170에다 갖다 놓고 여기서 220을 마킹을 해 주셔야 돼요. 170, 220, 170에서부터 220 네, 마킹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꺾어지는 방향이 또 중요하니까 한 바퀴 돌리신 다음에 네, 반대쪽도 한 바퀴 돌려서 마킹을 해 주시고, 꺾어질 방향을 고려를 해서, 자, 이게 밖으로 꺾여야 돼요. 그죠? 도면에서. 그럼 바깥에다가 표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쪽은, 자, 바깥으로 꺾여서 안으로 꺾여야 돼요. 이쪽도 도면에다가, 동관에다가 표시를 해 주시고. 자, 요렇게 마쳤으면 이제 밴딩을 할 거예요. 밴딩. 요거 밖으로 이렇게 꺾이는 거니까, 네. 밴딩을 항상 치수를 잰 쪽, 기준 쪽이 이 걸쇠에 고정이 돼야 됩니다. 치수를 잰 쪽은 꺾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이 꺾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수를 잰 쪽을 걸쇠에 걸리게 왼쪽으로 오게 놔주시고 0점을 맞추고 걸쇠를 걸고, 그리고 얘를 세워 올려서 자, 뒤에 발을 왼쪽으로 밀고 밑으로 내린 다음에 꺾어지는 방향을 잘 맞춰가지고 평행이 되게, 네, 원형 틀과 평행이 될 수 있게, 네, 평행을 맞추신 다음에 이번에는 회전축 쪽으로 위로, 회전축이 바닥에 오게 놓으시면 이 동완이 걸리니까 고정축을 바닥에 놓고 45도로 잡으십니다. 45도로. 45도로 잡아서 체중을 실어서 네, 밴딩을 45도만. 45도는 과밴딩을 하시는 게 아니고 딱 45도에 맞춰서 밴딩을 하시면 되세요. 45도 밴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풀어주시고, 그 다음 반대쪽은 이제 이쪽으로 꺾여야 되죠. 반대쪽도 0점에 오게 두고 기준이 된 쪽이 왼쪽으로 와서 걸쇠에 걸리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회전축의 발을 왼쪽 끝까지 밀고 밑으로 내려서, 네, 밑으로 내려서 잡아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평행이 되게 전단이 항상 원형 틀과 평행이 되어 줘야 됩니다. 얘도 45도만 밴딩. 네. 그리고 풀어주시고.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 땅에 놓으시면 좀 이렇게 조금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왜냐? 이 부분보다 꺾어진 부분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 넓어진 부분이 닿았을 때 이렇게 좀 조금씩 까딱까딱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게 최대한 모양을 맞춰서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평행, 원형 틀과 평행을 맞춰주시는 됐어요. 자, 그 다음 얘를 한쪽을 껴놓고, 한쪽을 껴놓은 상태에서 껴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볼트로 몽키로 잡아주는 부분, 몽키로 잡아주는 부분에 끝선에 이게 끝선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은 잘라 주셔야 되겠죠. 네, 절단을 해 주셔야 되고. 자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쪽도 너트와 동링을 껴주시고, 그 다음에 조립을 양쪽을 동시에 껴서 조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조립하실 때는 얘가 너트가 부드럽게 들어가야 돼요. 너트가 좀 뭔가 처음부터 안 들어가는 느낌이다, 힘을 받았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너트가 부드럽게 손으로만 돌려도 잘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체결을 해 주시고, 손으로. 그리고 이거를 너무 힘을 줘서 돌리면 전체적인 모양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은 힘의 균형을 잘 잡아서 너트만 돌아갈 수 있게, 구조물 전체가 힘을 안 받고 너트만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게 힘 조절을 잘 해서 양쪽을 번갈아 가며 조금씩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얘는 다 들어갔어요. 구조물이 틀어지지 않게 힘 조절 잘 해가지고 양쪽을 비슷하게 조여서 조립을 해 주시고, 입상관, 8번 입상관을 여기 T에다가 끼고, 입상관의 이 수직도도 중요합니다. 수직도도 중요해요. 입상관이 구조물과 수직이 돼서 각도가 정확하게 위로 향할 수 있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제 이걸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네, 수직이 됐네요. 이 상태에서 파이프 렌치로 레드샷을 잡고 수직이 틀어지지 않게 힘의 균형을 잘 맞추셔서 이렇게 조립을 하고 치수를 한번 재볼게요. 자, 이 치수는 T의 중심에서부터 레듀셔의 센터까지 딱 1000mm가 나와야 됩니다. 1000mm. 조금 더 돌려도 되겠네요. 지금 한 2mm 정도 나오니까 혹시나 여기서 세도 실격이 되니까 이 부분 또 조금 더 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온손돌 강관 조립 및 동관 밴딩의 조립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다 끝났죠. 그러면 모양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대로 조심히 들고 틀어지지 않게 제출을 하시면 되세요. 네. 이거는 자연 드레인입니다. 만수를 시켜서 자연적으로 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수압을 거는 시험에 비해서는 좀 쉽다고 생각할 수가 있으세요. 기포가 다 올라왔습니다. 또 올라오네요. 조금씩. 자,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물을 다 채워놓고 한 1분 정도를 지켜봤을 때 새어 나오는 곳이 있으면 실격이 되는 거고, 새어 나오는 곳이 없으면 일단 만수 테스트는 통과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지금 1분 조금 넘게 시간을 봤는데요. 1분 동안 지켜봐도 새어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온수온돌 기능사 치수가 벗어나거나 모양이 바뀌었거나 하지 않은 이상은 합격을 하시게 되는 거겠죠. 자, 이것으로 오늘 이제 온수온돌 기능사 작업형 구조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수압 통과되었고요. 치수도 다 이상이 없이 조립이 되었죠. 생각보다 이게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시고 한 번, 두 번 반복적으로 숙달을 하시다 보면 자동차 운전처럼 손에 금방 익게 되고, 외국인 분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F4 비자를 받기 위한 외국인 분들 또한 또 그 국내에 이제 무슨 작은 업체를 하시는 사장님들 중엔 또 여성 사장님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도 많이들 따라오시고 실제로 합격을 하시는 그런 쉬운 자격증이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3년 전에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쉽게 했던 것들을 지금은 약간 생소한 것 같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그렇게 어렵게 작업을 하는 그런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친절하고 상세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주세요.